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후보들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사건, 사고 등 선거 이슈를 짚어봅니다. 부산시민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7개 정당에 제안한 부산 지역 주요 의제 공약 수용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부산 다대포 해변공원이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 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부산시 남구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급식 관리를 위한 이색 보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곳곳에서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선거 관련 이슈들을 김석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월 이곳에 총선 예비 후보의 홍보물이 배포됐습니다. 발송된 홍보물은 1,200여 통. 그런데 다음 날 우편 배달부는 우편함에 홍보물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후보는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아파트 경비원이 수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가 미진하다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비 후보의 홍보물을 조직적으로 절취한 사건이라며 경찰청이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경비원들의 단순 실수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경찰 말대로 그런 식이 단순하다면 벌써 끝났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같은 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선 자유통일당 이종혁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오전 7시쯤 가야공원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하던 중 상대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전직 보좌관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쳤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 일동은 국민의힘과 이 같은 선거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른 국민의힘과 이현숙 후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직 의원의 선거사무소 앞 나무가지치기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2일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김도읍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벚나무 가지가 앙상합니다. 주변 나무는 멀쩡해 대조를 이룹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걸리자 이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는 해당 건물주의 민원으로 가지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후보 측도 현수막이 걸리기 전 가지치기가 된 상황이라며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수목은 공원 녹지에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후보가 확정되면서 정식 후보 등록 이전부터 선거운동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민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7개 정당에 제안한 부산 지역 주요 의제 공약 수용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제안된 10개 의제 중 수용 불가 입장의 정당은 없었지만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개혁신당은 당론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민운동 단체연대는 지난 2월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제를 5개 분야 10개 의제로 정리해 7개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기후환경 에너지와 시민안전, 민생안전 등 크게 5개 분야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정책과 노원전 수명 연장 및 핵폐기장 금지, 환경영향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등입니다.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지방은행과 지역화폐 활성화,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검토 등이 포함됐습니다. 10개 의제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한 정당은 녹색정의당 부산시당과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가지 의제에 대해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용량을 대폭 감축하고 GTX는 수도권 교통과밀 문제 해소 및 탄소 중립 차원에서 추진하되 부울경 메가시티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지역 순환경제 3법 시행으로 부산 지역 발전과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 의제는 지역 공공은행을 도입해 금융 약자 보호와 자금 유출 방지를 실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보다 공천이 부각되었다며 각 정당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이 제안하는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나왔냐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 혹은 우리 지역사회의 삶은 나아질 수 있느냐,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또 시민의 안전, 이런 지역 경제, 이런 모든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책들은 실종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1년 단위로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검증받을지에 대한 물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수용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후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4월 2일 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 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변공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산책 나온 시민들. 하천가에는 꽃이 심어져 있고 조성된 해수천 위로는 징검다리가 만들어져 편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곳 바로 앞에는 다대포 해수욕장과 모룬대가 있고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역에서 내리면 지척입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변공원입니다. 네, 여기는 경치도 좋고 도로도 잘 돼 있고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해솔길과 잔디공원은 시민뿐 아니라 반려견들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많이 오는 사람도 많고 일단 너무 넓고 잔디도 많고 해서 다른 곳보다는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인 다대포 해변공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은 한국관광공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태 탐방로가 있는 다대포 해변공원은 다대포 해수욕장과 함께 놀이 유명합니다. 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 그리고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우리 해변공원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는 지난 16일과 17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 공동답사를 마련하고 행사에 참여한 5개 권역 11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서울과 경기, 경주, 제주권으로 나누어 일선 교사들이 힘들어하던 일정과 코스 작성, 차량 계약, 숙박시설, 보험 가입 등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원본부는 학교에서는 답사에 참석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았다며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 폭넓은 현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6개 환경단체는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하구 난개발과 보호구역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서구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87제곱킬로미터 중 20제곱킬로미터 해제를 요청했고 사하구도 습지보호지역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자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저대교와 엄궁 장락대교 건설을 중단하고 보호구역 해제 시도 역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에서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미뤄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대책이 요구됩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온천 3동의 한 주택. 지난 13일 아침 이곳에서 홀로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주일가량 인기척이 없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잠긴 문을 열고 숨진 A씨를 발견했는데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미뤄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남구 감만동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는 60대 남성 B씨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이었던 B씨는 평소 궁핍한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추위를 피하려 들어갔던 냉동창고 안에서 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범죄 행위가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열고 나오지를 못해요. 한 달 동안 돈 10원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도와줬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항상 밖에서 잤어요. 날마다 내가 밖에서 자는 거 봤어요. 지난 2017년 219건으로 집계됐던 부산의 고독사 건수는 2021년 들어 329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 구조가 급변하며 사회적 고립과 단절은 더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작년 기준 부산의 1인 가구는 51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수식어가 익숙해져가는 부산. 가속화하는 노령화, 노인 빈곤율, 여기에 가족과의 단절까지 더해지며 고독사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사용하는 식판은 대부분 각 가정에서 준비하고 사용한 이후 음식 찌꺼기가 묻은 식판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 세척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남구가 이런 번거롭고 비위생적인 과정을 개선하는 등 생활 밀착형 보육 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즐거운 점심시간. 식판 세척업체가 제공한 식판을 든 어린이들. 줄을 서서 차례대로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이 묻은 다 먹은 식판을 가방에 넣어 집으로 대가져가는 불편함도 없앴습니다. 남구가 3월부터 식판 세척업체와 계약을 통해 관내 100여 곳의 모든 어린이집에 살균 소독된 식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판 챙기는 게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특히나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식판도 2배로 챙겨야 되고 가방에 음식물이 조금씩 묻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린이집 자체에서 챙겨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례적인 어린이집 식판 세척 지원에 다른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육 행정 전문가를 채용한 남구. 어린이집 평가부터 부모 교육, 재무 회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관에 다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일회용으로 사주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구에서도 진짜 너무 세심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진짜 큰 도움 주셨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고, 그냥 쉽게 물어보고 또 정답을 알려주시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난구에 특화된 보육 정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명 난구형 보육 정책이라 하여서 저희가 시책 중에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어린이와 부모가 바라는 어부바 남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체 조리사 파견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육 행정 전문가 도입, 그리고 어린이 식판 세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보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생활 밀착형 난구의 보육 정책. 난구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 개선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동안 궂은 날씨가 이어지더니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봄꽃들이 만개하고 있는데요. 튤립과 유채가 활짝 폈고 이달 말에는 벚꽃도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푸른 잎을 늘어뜨린 수양버들, 그 아래로 튤립밭이 펼쳐집니다. 보랏빛을 물들이고 만개한 튤립. 하얀 꽃봉오리는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입니다. 아장아장 아기 발걸음은 꽃밭 사이에서 신이 났습니다. 흔치 않은 튤립, 사진 속에 담아두려 분주합니다. 저는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새싹이랑 꽃이랑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게 이런 게 좋은 것 같고요. 튤립을 오늘처럼 마음껏 찍어보기는 처음이에요. 너무 상쾌하고 좋죠. 다른 꽃들은 뭐 도로가에도 많이 있는데 튤립은 잘 없어요. 다 피면 너무 좋겠어요.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화명생태공원 4,000제곱미터에 튤립국은 7만 개를 심었습니다. 모두 11개 품종으로 품종에 따라 약 2주 간격으로 만개해 5월까지는 방문객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저생태공원에는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생육이 부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채꽃 축제는 취소됐지만 드넓게 물든 노란 유채는 봄을 만끽하기에 충분합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대저생태공원에서 맥도생태공원에 이르는 10km 길에선 강서구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가 0.7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가르칠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경쟁력을 갖추는 등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의 4개 사립 중고등학교가 동시에 캠브리지 국제교육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같은 재단인 남성초등학교가 부산에서 처음 국제학교 인증을 받은 지 3년 만입니다. 이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전국 17곳. 대안학교를 제외하면 6개 학교 중 5곳이 부산입니다. 앞으로 영어로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통해 외국 대학 진출길도 열리게 됩니다. 국내 대학을 진학을 할 때도 요즘은 그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한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영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한 부분들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외국 유학을 준비를 해볼 수도 있겠고, 그 반대로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때에 우리 학교를 굉장히 아마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곧 생존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대동고의 경우 지난 2011년 370명의 신입생을 받았지만 올해는 191명에 그쳤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내로 지금 중고등학교는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정원의 반 정도의 학생 수를 유치하게 될 텐데 그것은 곧 생존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생겨서 저희가 있는 이 지역 부산이 교육이라는 단어로 한 번도 화두에 올라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2의 도시이고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을 하는 이 시점에서 교육부터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첫 삽을 저희가 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부산 지역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60여 곳. 10년 내 학교에서 가르칠 학생이 없다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학생까지 유치해야 하는 상황. 교육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구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3월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강서구는 지금까지 추정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 이상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합니다. 명예감독관은 대표성 있는 주민을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민원에 대해선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오는 여름방학부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스포츠교실, 해양레저 수상안전 분야 등 통합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성대학교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미술관에서 부산의 도시 브랜드 부산이즈 굿을 주제로 국제교류전을 개최합니다. 경성대 측의 아트 포스터 60작품과 일본 킨키대학 측의 오사카를 주제로 한 아트 포스터 54작품을 전시합니다. 동명대학교는 지난 15일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활동과 디지털 불법 촬영물 확산 유포를 막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